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 김영수 원장님, 오늘 저희 경기 다문화 뉴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다문화 가족 행복 나눔 센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관련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국인이라도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오면 저희가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센터가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돕느냐, 이제 그 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외국인이라도 우리는 수평적 관계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든 후진된 나라든 가난하든 못 배웠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똑같다고 하는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한다. 이것이 이제 뭐 어느 기관에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들이 대개 자기들이 문제를 안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문제 하나나 2가지라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 도움을 받으면 그냥 땡큐하고 끝나지만, 기대한 이상의 도움을 받게 될 때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도움까지도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갖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3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람도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잘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실수하고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을 다루지, 당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당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고 그 딱한 입장 그대를 보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3가지 외국인들 도와주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안산에 행복 나눔 센터를 개설을 하셨는데, 네, 12월 13일 날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네. 예, 안산의 행복 나눔 센터를 처음에 이제 개설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미 살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 한 문화 속에 사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돕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또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오든 아니면 좀 일을 하러 오든 왔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다 적응하고 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그동안도 많은 기관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봉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미처 손이 못 가는 사각지대, 그늘진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쪽을 찾아서 메꿔주는 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은 고용시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취업되는 사람이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족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구조조정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자가 아프리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약한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취업 활동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또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을 할 때도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순서 같은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하기에 나름대로 귀염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근데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 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해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은 데려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 피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있는 것이죠. 네. 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와 관련해서 통합교육 사업, 한국에 적응하고 이제 한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공부하는데 법무부도 지정받은 통합교육기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안산시와 연계해서 우리가 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단계들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의료 사업. 네. 그래서 저희 센터 안에 치과 클리닉 센터가 있고 또 그래서 매 주말이면 의사들이 와서 편안하게 와서 몸만 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와서 진료를 하는데 그냥 간단한 뭐 발치나 충치 치료 정도가 아니라 더 고급 진료까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하고 있고 또 치료하다 보면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냥 발치나 하고 충치나 치료가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이제 그 뿌리치를 해야 된다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까지도 이제 미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야까지도 접근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치과 일반 병원에서 하는 봉사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베테랑 의사들이 오셔서 아주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시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일요일에는 제가 일반 진료 우리하고 MOU 되어 있는 여기 단원병원이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여러 병원들의 의사들이 오셔서 내외과 진료와 치과를 겸해서 또 그런 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런 미용사님이 오셔서 또 미용 봉사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봉사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인데 제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가 돼서 이제 OECD 국가가 이제 베푸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는 사실상 우리 다문화 정책은 한국 사람과 결혼한 가정들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사람들은 우리 국적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치중하고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의 쉼터의 기능을 원룸이 한 4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시에서든지 경찰서든지 뭐 전국 각지에서 보내요. 받으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서 무료로 숙식하게 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여러 달 걸리죠. 그냥 데려다 주는 건 간단한데 그 다음부터 우리 일은 시작되면 저 여러 달 동안 한 사람 갖고 씨름해야 됩니다. 일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근간에 저희가 도와주는 사람들 가운데 미혼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의사가 없는 임신이죠. 남자 편에서는 책임질 의사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는 또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때문에 자기 몸에 생긴 생명을 그걸 또 출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아빠 없이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우리 국가는 그 사람들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 국적의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저질러서 생긴 일들인데 그 엄마가 아이 때문에 일도 할 수가 없죠. 또 아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네, 작년에 우리가 도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필리핀 여성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았어요.
그 나서부터 이 귀가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고 기형이죠. 그래서 전혀 듣지 못하게 농아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하는. 엄마가 그게 매달려 가지고 벌었던 돈 다 쓰고 진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센터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또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또 포켓마니를 우리가 용돈을 주고 이렇게 보살피다가 그 아이를 서울에 있는 종합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소리이비인후과라고. 제가 거기 전영명 원장이라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소개해서 이 아이를 여러 차례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청력은 살아있는 것 같다.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무료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청력을 회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SBS에서 이 사실을 알고 취재를 해갔어요. 해서 25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나갔습니다. 이 사실이.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게 되고. 그들은 이제 이 아이가 재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안 듣던 애가 들으게 되니까 재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엄마가 애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보살필 어떤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5월부터 그러면 이거를 이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보단 내가 시작을 하자 해서 저희가 다문화 모자원이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의 사람이 아닌 이 외국 국적의 그 미혼모들 또는 결손 가정들, 남편이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는 그런 어려운 어머니들의 자녀들, 이들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우리 센터에 가 수용하고 그들에게 살 공간을 주고, 그리고 안산이란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취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자원이 저런 산속이나 지방에 있으면 그냥 거기 사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마가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엄마가 취업 활동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 여기서 다문화 어린이집을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보육교사가 와서 그 아이들을 낮 동안에 잘 보살피고, 그 저녁이면 엄마가 퇴근해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정서적으로다가 아주 엄마와 같이 살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들이 또 아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저축하게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만큼 그 이상을 저축을 해라. 그래서 이제 3년이고 5년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기왕이면 아이들을 잘 길러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 언어, 우리 다문화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 영어, 어머니 나라 언어, 이 3개 국어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능 기부들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라든지 바이올이라든지 이런 악기들도 가르치고, 또 이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놓는 일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니까요. 네. 네. 다문화 가족 센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이 사실은 쉼터거든요. 쉼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희 쉼터에 여러 가지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죠. 순차적으로 하는데 다문화 가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언어 소통의 문제예요. 언어 소통의 문제로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게 심화돼서 상습적으로 구타한다든지 살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로다가 이제 경찰의 보호를 받다가, 근데 경찰들은 보낼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그래서 보살피고 또 상담을 하고, 여기 오면은 우선 안정을 시켜야지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면 언제나 이 센터에서는
당신에게 눈치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집이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도 당신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이 건물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건물이니까 그냥 아무 눈치도 보지 마라. 그래서 벌써 한 2, 3일만 지나면 얼굴이 펴집니다. 이분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가정을 화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여기 우선은 그 남편에게 우리 장소로 공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람을 데려올 때 꼭 그걸 비밀로 해야지 돼요. 네. 왜냐면 여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규나 어떤 시끄러움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다른 측면을 통해서 남편과 접촉을 합니다. 해보고 또 이게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법적인 소송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잘 화합이 될 수 있으면 남편을 불러서 제가 단단하게 여기서 두 사람이 다 같이 합의서를 쓰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공증까지 제가 해요.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래서 이제 들여보내기도 하고 우리 적은 직원들이 상당히 경무에 시달립니다. 여러 분야 일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때는 제가 보면 밤 11시에도 퇴근 안 하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에게 편안함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걸 보람으로 갖고 살죠.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례에 개입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치밀하고 또 정확하게 일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보다 우리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치과하고 내과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마 MOU를 체결하셔가지고 네. 함께 그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소개해 저희가 주시죠. 국가기관들과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시라든지 안산시 우리 외국인 주민센터 또 교육청, 경찰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 또 병원들 네. 또 교육기관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여기 봉사 오시는 분들은 매주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분에게 편중되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그들과 MOU를 맺어서 근데 매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르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 또 교육기관에서 연관해서 이 치유생사들이 옵니다. 그 치유생사들이 와서 이제 그들이 또 돕고 또 우리 또 안산에서 여러 학교들에서 또 봉사자들을 보내서 학생들이 와서 또 봉사하고 그래서 저희 주말엔 바쁩니다. 여기가 재밌고 네, 그런 봉사들 하고 있죠. 네. 교육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사업은 저희가 이 법무부와 관련된 통합교육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하고 같이 연계된 그 한국어 교육 사업 교육을 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이 센터 이거 바로 뒷정이 떼꼬리라는 동네예요. 그게 러시아촌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주로 많이 사는데 이제 우리 국가가 그동안 조선족들을 많이 이제 한국에 오게 했는데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라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여러 이 소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그 있는 곳에 우리 그 고려족들 그쪽에 사는 우리 고려족이라고 해요. 우리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고려족들이 H2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 법이 바뀌어서 H2 비자가 가족을 동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주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어야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유치원에 보내자니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또 언어도 안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러시아 아이들을 위한 이 어린이집을 또 하나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20여 명쯤 우리가 돌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침이면 아이들 데려다 놓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러시아 선생님들, 정식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그 아이들을 낮 동안에 보살피고 그리고 저녁이면 역시 엄마들이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초등학교 분야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다 러시아어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못합니다.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고려족들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뭐 그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뭐 상당히 다 서툽니다. 그 아이들을 한국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살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있다가 그 아이들이 교육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한테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방을 여는 겁니다. 공부방을 열어서 제가 우리 센터 밖에다가 공부방을 열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검정고시 같은 걸 봐요. 보면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 갈 때 자기들이 재학년으로 학교를 다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필요에 의해서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대두될 때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또 만들어서 그 일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 하고 있습니다. 쉼터 사업, 교육 사업, 뭐 의료 사업, 다운라인들을 위해서 그 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하는 거야 미미하죠. 그러나 예. 어떻든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보고 물어봐요. 예. 이 국가가 다 도와주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묻는데 또 심지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난감한 것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작은 비애가 있어요.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을 돕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행복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세금 내면 국가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속에서부터 전략해서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도와보고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센터는 국가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훈련장이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힘은 들어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를 돕는 많은 후원자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부터 저를 돕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 이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쁨과 활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이런 기회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도 그래요. 종교인들도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국가가 도와주죠? 이렇게 묻는 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내가 주었다고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도왔다고 하지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제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도와야지 누군가가 돕고 기관이 돕고 국가가 돕는 것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이제 겸손하셔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좋은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이제 그 종교 재단에서 상당 부분을 저희를 돕습니다. 네, 저희는 그 삼육재단이라고 네, 그 재단에서 저희를 돕고 있고요. 또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 저희가 그리고 저를 돕는 분들은 우선 제 주변에 저희 자녀들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다행히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인데 걔네들이 정기적으로 돕고 또 저희 조카가 또 병원을 하고 있어요. 피부병원을 서울에서 잘 하고 있는데 또 그 아이가 정기적으로 돕고 또 저를 돕는 우리 창조직업훈련학교라고 또 인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돕고 또 제가 옛날 그 목회할 때에 그 총각 때 제가 도와줬던 청년이 사업에 성공해서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제가 성공했는데 좀 이 사업을 돕겠습니다 해서 참 그분이 상당 부분을 저에게 도와주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뜻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크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죠. 센터에서 사례 관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난 늘 얘기해요. 지금 여기 한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라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웃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다 들으면 정말 드라마에 속할 만한 사람들이죠.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좀 이렇게 글로 쓰고 싶어도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우리가 비밀을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돕는 것들이죠. 원래 목사님이시고 목회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다문화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를 할 건 없고요. 저희 이제 교단 측에서 이 사업을 제게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고 뛰어들면서 제가 안산시에 들어갔습니다. 안산시에 들어가서 시장님도 뵙고 부시장님도 뵙고 또 외국인 주민센터 소장님도 뵙고 이제 우리 교단이 뒤늦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느냐. 남들이 다 잘하고 계시고 안산시에서 잘하시는데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분야를 좀 일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숙소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벌러 한국에 왔는데 돈을 벌어서 본국에 다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이 없으니까 작은 돈 갖고 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되게 다 지하실 방 같은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다. 이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제 생각에 원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쾌적하게 해서 사람들을 좀 그런 면에 좀 도움을 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쉼터 기능이 있는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건 제 꿈으로 갖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늘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보고 싶은 것이 제 사실 꿈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되게 우리 자녀들이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도가 부족하죠. 또 우리 그 결혼한 가정들이 또 아빠들의 수준도 그렇게 또 훌륭한 수준은 또 여유 있는 수준들은 못 되기 때문에 과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힘들죠. 이런 아이들이 학업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학률이 낮아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진학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또 중간에 또 재혼한 가정들의 자녀들, 그 중도 입국 자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거의 그 학교를 안 가는, 어떤 통계에 보면은 고등학교에는 70% 정도가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훌륭하게 잘 길러서 국가 동량이 되게 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부시장님이 나한테 주신 제안이었는데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은 장학기관을 통해서 그런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그 영어로다가 또 영어도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손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하나씩 기술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해서 훌륭한 아이들로 길러보고 싶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꿈이죠. 네. 다문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철학이랄까 또 원칙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소박하게 우리가 그 어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평등하고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늘 직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불필요한 호기심 질문을 하지 마라. 절대 필요한 것만 묻고,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그런 질문들은 하지 말아라. 제가 늘 그렇게 당부하죠. 그래서 사람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그런 소박한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여기가 기숙사 단지입니다. 여기가 기숙사 단지인데, 작년에 여기가 이제 제2정 주거지로 이렇게 풀렸지만은,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허가가 안 돼요, 지금.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러시아 학교를 열어줬더니, 그 아이들 가르치는 했더니 고발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서 봉사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꽤 어려움을 겪고, 이제 물론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밖에다가 돈을 들여서 이제 공부방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공간 전체가 이건 다 다문화를 위한 복지시설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데 제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다 이것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좀 알았으면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희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잘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산시에서 우리가 무슨 뭐 근린생활시설을 해가지고 상업 뭐 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곡동 일대가 다 70%가 외국인의 주민이, 이런 곳인데, 우리 국가에서 인가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문화 대상을 위한 어린이집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냥 저희 자본으로 저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데 국가가 이런 지역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상이 다르니까,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 자녀들이니까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집을 인가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제가 인건비라도 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더 좀 봉사할 수 있을까. 전 매달마다 오는 게 이게 월급날이 오고 막 이게 선생님들 제가 지금 몇 사람을 좀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막 숨이 막힌다고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약간만 도와줘도 숨통이 트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어린이집 하나 좀 인가해주면 좀
좀 보다 더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끝으로 저희 그 경기 다문화 뉴스 독자에게 외국인 주민이나 또 다문화 가정, 다문화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다문화 가족들하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피부가 의식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친근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봐도 한국 아이처럼 똑같이 이쁘고 그렇거든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잘 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사실상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나라에서는 배운 사람들이고 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해줌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한국의 대사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참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있어서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봉사는 남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베풀 때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다 무료로 먹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시장의 상인들이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전부가 다 그런 마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부족한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또 인터뷰까지 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